조금 늦었지만 바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실련이 1,000억 이상 거래된 대형 빌딩들의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액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전에 먼저 포토타임 진행하고 이어서 참석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예,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경실련 홈페이지에 사진은 다 게시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인사시켜드립니다. 먼저 제 옆으로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정흥 경실련 상지비용이십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간사시고요. 저는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부장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윤순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1년 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산정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가격 산정이라는 것은 세금과 연계되어 있고 또 이제 국민들의 생활요금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최근 오늘 이 빌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빌딩과 상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화율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40%대에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세 수단으로 이렇게 좀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절세 전략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 주거 아파트와 맞게 이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40%대를 80%대로 정상화할 것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년간의 이 1,000억 이상의 빌딩 실거래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40%대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하루빨리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를 저희들이 촉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 분석 자료에 대해서 장성현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기자회견 요약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문제가 한참 이슈화됐던 2019년 이제 12월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부동산 유형별 공시지가 현실화의 불균형을 의해 가지고 공평과세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 7년 이내에 모든 토지의 현실화율을 70%에 달하도록 개선하겠다가 이제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2019년 기준으로 상업용 토지의 현실화율은 66.5%이고 2020년에는 67%까지 이제 개선하겠다. 0.5%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경 이제 50만 필지 가량 되는 이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상업용 토지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 이제 매년 5월경 발표되던 이제 약 3천만 필지의 개별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이제 시도별 현황, 뭐 최고가 토지 등이 이렇게 종합해서 발표를 했던 이제 보도 자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깜깜이 평가라고 이제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를 샘플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역시 이것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했던 2017년부터 2020년 현재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이상 빌딩의 고가 빌딩의 과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는 이제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났는데요.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이상 빌딩은 약 82건, 가액으로는 25조 7,500억 가량입니다. 여기서 뭐 건물 가액이 집단 으로 표시돼가지고 조회되지 않거나 필지를 매각한 후에 이제 재건축 중인 빌딩을 제외한 73건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표 1입니다. 거래 금액에서 서울시가 매년 고시하는 건물가액을 제한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2017년 45%, 2018년 32%, 2019년 43%, 2020년 33%등 평균 40%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발표 67%와는 좀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1,000억 이상 빌딩은 약 36건입니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산스퀘어는 2020년 3월경 약 5천억에 거래됐습니다.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한 공시지가는 1,268억 원입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제곱미터당 땅값 시세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7%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시세는 제곱미터당 5,900만 원 가량이지만 공시지가는 1,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영시티 건물입니다. 매각액은 5,458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중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18%를 보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이나 고가 빌딩, 고가 택지는 가격이 비싼 이제 부동산은 거래 건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세 반영률이 차이가 나고 낮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이제 뭐 서울시, 종로구, 중구, 영등포, 강남 등 업무 밀집 지역의 공시지가 또한 이제 실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표 2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빌딩 1인과 각각의 시세 반영률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제는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되면 그에 따른 세금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73개 빌딩에서만 연간 815억 원, 빌딩 한 개당 11억 원의 보유세 특혜가 예상됩니다. 세금 특혜 금액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했을 시 보유세와 시세의 80%를 적용했을 시 보유세와 공시지가에 따른 보유세를 각각 산출해 봤습니다. 보유세는 건물분 세금은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만 살펴봤습니다. 공시지가대로 73개 빌딩의 연간 보유세를 산출해 보면 총 450억, 실효세율은 빌딩당 0.23%가량이었습니다. 시세에 따른 세금을 산출하면 총액은 1266억, 실효세율은 0.65%로 세액이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산출하면 보유세는 997억 원으로 공시지가에 따른 세액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고가 빌딩이나 고가 토지는 대부분 재벌 대기업 혹은 대형 부동산 운영업체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SDS 타워는 2019년 6,5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시세는 5,46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2019년 이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1,836억 원에 불과해서 시세 반영률은 33.6%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은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은 12억 원, 시세 80% 수준의 보유세는 30억 원, 실거래가에 따른 보유세는 38억으로 세액 차이는 26억 원이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제 재벌 대기업을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 년 만에 수백억 원의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은 조금 생산 활동을 뒤처진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제 망국적 불로소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지가를 앞으로 7년간 5% 올리고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8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부동산 부자들이나 재벌 기업이 갖는 특혜는 유지하고 아파트 보유자인 개인에게만 차별적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금은 공평해야 하고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공시지가 개선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고가 빌딩 중에는 기간 내에 재매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총 11건이었는데요. 최초 매각 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평균치가 41.1%였습니다. 평균 2, 3년간 간격으로 재매각된 빌딩들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거래됐지만 공시지가는 역시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매각될 시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살펴보니까 45.1%로 한 4% 정도 올린 것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서울 중심에 위치한 업무 밀집 지역에서만 50억 원 이상 빌딩이 한 해 수백 건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재벌과 부동산 부자에 막대한 세금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분석 자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조정은 장수는 상대비용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정은 상대비용께서는 당장 상장 주기가 합니다. 예, 이렇게 공시지가와 그 실제 매매 가격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실제로 거래되는 그런 시장의 어떤 거래 패턴이라든지 그런 특성을 공시지가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건물, 빌딩, 대규모 빌딩들의 경우에는 땅과 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그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건물이 고층으로 올려지면서 자본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가능 면적, 그걸 이용 가능 면적이 얼마인지 또 그 이용 면적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그 빌딩의 임대 수입이라든지 뭐 그 빌딩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는 그런 편익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실제로 시장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이제 땅값과 건물값을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 어떤 건물의 그런 이용 그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실제 거래 금액과 공시 가격이 좀 큰 괴리를 나타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20층 빌딩하고 그 옆에 있는 만약에 단층으로 이용 중인 설렁탕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땅값을 거의 같은 노변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 유사하게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자본이 투입된 빌딩들이나 큰 건물들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빌딩들, 자본이 많이 투입된 건물들, 또 재벌이 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어떤 거래 패턴이나 이용 상황에 맞도록 그 거래 면적이라든지 그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그 과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빌딩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좀 다른 그 방법으로
예, 특별히 무슨 이렇게 연면적 기준으로 한다든지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그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라도 빈 땅이라도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예, 서민들에게 이제 한 호별로 이렇게 호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 시세를 반영해서 거래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똑같이 그 빈 땅에 고층 건물을 올려서 재벌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자가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이냐 아니면 이제 그 전체를 어떤 대규모 자본이나 재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 반영률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어서 경실련 입장에 대해서 김성동 정부장님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공시지가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정부는 67%라고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40%고 이런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6년 전인 2005년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의 이제 91%까지 반영됐다. 당시 공시지가 총액이 2,100조였는데 2004년에는 시세 반영률이 76%였고 2005년에는 시세 반영률이 이제 91%가 돼서 시세와 공시지가는 이제 거의 근접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2005년 2월 27일 날 국토부가 건설부죠 그때는. 그래서 시세 반영률이 그렇게 반영됐는데도 어떻게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큰가? 경실련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는 91%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48%밖에 안 되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은 거짓말들도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15년간 우리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국토부 장관은 아직도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서 14% 올랐다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거짓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집값은 34%가 올랐는데 11%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이나 부동산 값 상승은 축소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는 거꾸로 40%밖에 안 되는데 시세 반영률이 67%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걷어야 될 세금 기준, 부자들에게 걷어야 될 세금 기준은 낮춰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국토부 차관은 어제 SBS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25억짜리 중공업지 토지를 부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 가족 명의로는 약 75억짜리 이 중공업지 500여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토지의 공시지가는 75억이지만 실제 시세는 200억, 250억 가까이 됩니다. 시세의 한 40%도 안 되죠. 결국은 자기 가족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은 축소하고 이 공시지가는 고위공직자 재산 축소하는 데 사용되고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악용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시지가 조사는 1년에 1,500억에서 2,000억의 국민 세금으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대통령께서
관심만 가지면 여야 의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내년부터 당장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을 지금 40%에서 80% 2배 이상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만간 대한민국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파트 등의 그 공시지가는 대체 얼마나 되는지 국토부가 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거짓 조작된 그 기준과 통계를 제시하는지를 계속 밝혀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온라인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유튜브에서 경실련을 검색하시면 오늘 기자회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